오늘 만들어 볼 인공지능과 함께 만드는 앱스 스크립트 자동화 프로그램은 출석 체크 자동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핸드폰 뒷자리 4개를 입력을 하면 이름이 조회가 되고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동작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스프레드시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있고 이렇게 A열에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B열에는 핸드폰 번호 그리고 C열에는 출석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준비를 해 놓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GPT한테 요청해서 가짜 데이터로 작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를 열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앱스 스크립트에 코드를 저희가 나중에 작성할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 놓게 되면은 이렇게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포를 클릭하고 새 배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저 진행을 하게 되면은 URL로 접속을 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 붙여 놓고 하셔도 되고 이 URL을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핸드폰 뒷자리를 놓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로딩이 되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보고 출석 체크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알림이 완료가 됐다라는 알림이 뜨게 되고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출석 체크 1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작성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들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스프레드시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A열에는 이름, B열에는 핸드폰 번호, C열에는 이렇게 출석 체크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 따라서 하지 마시고 챗GPT한테 가짜 데이터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신 다음에 그거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요것도 다 가짜 데이터로 GPT한테 요청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시트 하나, 오늘은 시트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나셨으면 프롬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프롬프트 구성할 때 이와 같은 순서로 하고 있어요. 전체 소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입력의 형태들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입력의 형태가 어떤 기능들로 인해서 변화하는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작성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 형태에 대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 요청할 때 이와 같은 걸로 구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로젝트 내용 소개해 주기. 간단하죠. 사용자가 핸드폰 뒷자리 4개를 입력하면 출석 체크를 표시하는 앱스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자, 데이터 입력 형태 또 알려줄 건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스프레드시트는 저희가 만든 스프레드시트 구성을 알려주는데 두 번째로는 HTML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또 알려줄 겁니다. 스프레드시트 구성은 시트 이름, A열, B열, C열 그리고 이행부터 데이터가 시작한다 라고 하는 데이터 입력 형태를 알려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그 출석 체크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HTML 페이지에 대한 구성을 알려주는 건데 index.html을 만들어라. 그리고 요거는 출석 체크라는 제목을 달아라. 그리고 요 HTML 페이지 안에는 사용자 입력으로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 입력 형태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능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건데 저희가 기능은 사실 사용자가 핸드폰 번호 4개 입력하면 출석이 되는 기능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핸드폰 번호 4개를 입력하고 조회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렇게 조회가 요청이 되면 핸드폰 번호 4개에 일치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응답을 한다. 그리고 출석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스프레드시트 출석 체크열의 1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출석 체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완료가 되었다라는 응답을 해준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은 핸드폰 번호 4개로 출석 체크하는 기능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순서상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4개까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 작성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출력 형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미 뭐 출석 체크 열의 1을 작성한다 정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응답과 이렇게 이미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소개, 입력 형태 이 2가지 그리고 기능 설명을 합쳐서 GPT한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PT로 넘어왔고요. 아까 제가 합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GPT-4 옴니아를 쓰시던 무료를 쓰시던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왕이면 더 비싼 걸 쓰시면 좋긴 합니다. 야, 요렇게 이제 요청을 보냈더니 저희가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네요. 그 다른 프로젝트, 이전 프로젝트랑 좀 다른 건 code.js라고 하는 앱 스크립트 코드 하나를 줬고 index.html이라고 하는 응답을 줬습니다. 총 2가지 코드를 좀 준 건데 이 code.js는 저희가 이제 익숙한 방법이죠. 여기에서 출석 체크가 되고 시트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응답하고 하는 요 처리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고요. index.html은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 그 아까 배포를 했을 때 배포를 한 URL로 접속을 했을 때 보이는 페이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HTML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앱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복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와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클릭해서 앱 스크립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놨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code.js는 이미 파일이 생성이 돼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앱 스크립트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요 code.js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index.html을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게 없으실 거예요. index.html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 삭제를 해놓고 여기 파일에 왼쪽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누르면 여기 code.js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index.html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html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index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HTML 코드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GPT가 응답한 요 부분 사용자 입력 페이지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HTML을 배우신 분들은 뭐 금방 보시겠지만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파일을 눌러가지고 HTML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을 만들고 붙여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code.js, index.html 2개 파일을 만드시고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동작을 잘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배포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여기 실행을 눌러서 뭐 권한 검토 같은 거, 권한 설정들을 다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배포를 누른 다음에 새 배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거 웹앱이 뭐 실행될 거, 일단 저만, 그리고 지금은 테스트니까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람은 나만으로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새로운 새 배포 누르시면은 여기 유형 선택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실 때는 요 웹앱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구성에 설명, 뭐 원하시는 설명
집어넣고 저희는 테스트만 할 거니까 여기는 본인 계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액세스 권한은 테스트할 때는 저만 아니면은 이제 다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하시고 배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포를 눌러주게 되면은 배포 업데이트가 나오고 여기 웹앱 URL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하셔도 되고 요거 그냥 클릭하면 브라우저에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 아까 보면은 여기 5678이 있죠. 5678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678을 입력을 했고 조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맞고 출석하시겠습니까? 잘 나오네요. 그럼 출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잘 되는지, 네,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팝업이 떴고 스프레드시트 이동해서 1 표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하면 여기 1이 잘 되는 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정상 동작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전에 실행하는 그 프로젝트 페이지를 본 거랑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디자인적인 것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뭐 가독성도 좀 높이고 UX적인 관점에서 조금 개선된 페이지를 만드는 프롬프트랑 조금 더 나은 코딩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프롬프트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롬프트는 데이터 입력 형태, 기능, 뭐 출력 형태 이 정도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할 프롬프트는 구현 규칙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추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너가 지켜야 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바라고 하는 예약어인데 이거는 바를 사용하지 마 라는 구현 규칙을 하나 줄 거고요. 이건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가 문법을 사용할 때 그 버전들이 있는데 VAR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VAR, 바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구현 규칙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디버깅을 위한 로그를 추가해줘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혹은 에러가 나게 되면 요 디버깅 로그를 보면서 저희가 잘 디버그를 할 수 있게 요 두 가지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규칙도 여러 가지 낼 건데 첫 번째로는 CSS 라이브러리 텔윈드를 써 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CSS 라이브러리는 이미 그 디자인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CSS적으로 구현을 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텔윈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서 좀 이쁘게 해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바일을 위한 반응형 디자인을 해라. 그리고 기본 폰트 크기를 좀 크게 하고 로딩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 디자인 규칙을 4가지를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기능, 뭐 데이터 입력 형태뿐만 아니라 너가 코딩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 프로그래밍 규칙, 디자인 규칙 이렇게 2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꽤 길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위쪽은 그 프로그램 기능과 소개에 대한 게 되겠고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요거를 구현할 때 너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프로그래밍 뭐 입력 형태 기능들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드릴 거지만 앞으로는 요 구현 규칙을 어떤 거를 추가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그 추가했을 때 어떻게 코드가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GPT한테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한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요. 구현 규칙까지 집어넣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두 개의 파일을 응답을 해주죠. index.html, code.js. 그래서 index.html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tailwind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 배포해서 어떻게 페이지가 좀 바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code.js를 좀 보시면 여기 const라고 하는 코드들이 예약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최신 문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console.log처럼 저희가 아까 디버그를 위한 로그를 추가해 달라고 말을 요청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스크립트로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index.html을 복사를 하고요. 앱 스크립트로 넘어와서 index.html이었으니까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code.js도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code.js로 넘어와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저희가 그 구현 규칙에 발을 쓰지 마라고 했었잖아요. var 요거는 이제 예전 코드고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 로그랑 바가 없는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console.log가 들어가 있고 아까는 var 같은 옛날 문법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const와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가 끝났으니까 코드가 바뀌면 배포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실제 그 디자인이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배포를 하고요. 그러면 URL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처음 프로그램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 더 이쁜 페이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코드는 요랬죠.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전 코드 그 디자인 규칙이나 이런 게 적용되기 전이고요. 요게 tailwind를 써라 라고 하는 구현 규칙이 들어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거보다는 왼쪽 게 더 보기 좋죠. 네, 그래서 잘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기능들만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규칙,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을 명시함으로써 작성해 줌으로써 더 나은 코드, 더 나은 UX를 만들 수 있게 프롬프트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앱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셨으면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편집키를 누르면 저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칸이 나오고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요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 이벤트 트리거를 등록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저 웹앱이 실행이 됐을 때 로그를 저희가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그가 기록이 되고 있는지 등을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의하실 거는 방금 실행을 했던 것들은 이렇게 로그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가 실제로 잘 보이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번외로 출석 체크할 때 출석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웹앱 URL을 전달하기는 매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웹앱 URL을 QR코드로 만들어서 사실은 배포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QR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googlecolleges.org/qr99 요 URL로 접속을 하시면 그 URL 입력하면은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더 출석 체크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프로젝트 하는 거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기억해 주실 거는 저희가 아까 거의 그 두 번째로 만들었던 여기 합치기 부분에서 구현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작성을 했다. 그래서 구현규칙을 써주면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